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되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시장 완전히 급락 나왔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3% 상승했다. 이건 전구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양극재가 잘 돼야 전구체가 잘 되는 거예요. 전구체만으로는 누가 안 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 에코프로 BM을 보라고.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평가치가 한 50% 정도 되는 게 적정 평가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높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대, 그리고 시장에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딸려 올라가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 갖춰졌습니다. 왜? 베이스 분모가 애초에 그냥 낮은 가격으로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더 빠지잖아요. 이쪽으로 그냥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박살 날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26만 원을 이탈해서 빠지려면 이거 실적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이게 진짜 이 한 조 단위의 이 실적이 나올 거예요. 뭐 완전히 뭐 박살나는, 그쵸? 조 단위 적자의 실적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뭐 성장성이 완전 훼손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완전히 진짜 끝장났다. 2조 3조씩 막 적자 보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았으면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44조 수주를 받았겠습니까? 그쵸?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리튬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23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주가는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을 대비해서 내가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하잖아요. 절대 주식에서 답을 못 찾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주식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갖춰갈 수 있는 나만의 매매 스킬, 그쵸?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수급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수급이 불러오는 건 무조건 미래 가치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BM이 58만 원이 시장이 평가한 고점이에요. 그리고 18만 7,600원이 시장이 평가한 저점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플러스 44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격 반영을 시키기에는 고가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 이상의 평가를 받더라도, 그쵸?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도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도주가 지금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베이스로 잡자. 즉 주도주를 해야 되는 데는 가격이 필수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는 게 필수 사항인데, 그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주도주, 그쵸? 다른 신고가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매매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1,700분이서 함께하고 있는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예요?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이유인 무료로 진행한다는 내용은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볼게요. 1월 17일 대한해운 8시 50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시가에 때려 사라는 거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오늘 17% 상승 마감. 시가 대비해서 한 10%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유는 아시죠? 그쵸? 지금 이 중동 쪽의 불안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임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그쵸? 이미 상승했고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냐고요? 이거 대장 어디예요? 흥하해운입니다. 그쵸? 흥하해운에 대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하루에 10% 정도 수익. 근데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야 내가 보유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내가 조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잡아야 되고, 가격을 잘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 있죠. 대한해운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돌파 구간의 공략을 정확하게 들어간 내용이 있고, 기본적으로 2주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즉 최종 보유 기간으로 삼고요. 최종 보유 기간을 잡기까지는 거의 뭐 스윙급의 매매를 한다고 보면 되고 단타는 그냥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도 구간은 내리면 판다.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월 16일 롯데정보통신 있습니다. 8시 54분 똑같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가에 때려 사라. 그렇죠? 롯데 정보.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42,250원. 그쵸? 시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저께. 근데 제가 이미 돌파 구간이 10일 날 나왔습니다. 요 날이 10일이거든요. 10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죠. 그쵸? 이때 공략돼야 되는 게 정석인데 제가 첫 번째 공략 시점이 12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16일 날 어저께 공략한 내용은 정확하게 두 번째 공략 시점입니다. 이때는 제가 10일 날에는 다른 신고가 종목을 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을 조금 늦게 샀습니다. 자, 그럼 12일 날 한번 봐야겠죠. 자, 내용 보면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정확히 8시 49분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흥하해운이 있죠. 정확하게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8시 49분, 8시 50분 저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이런 매매는 어떻게 된다? 신고가. 왜? 세력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간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즉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격으로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날 그쵸? 1월 12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39,500원부터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두 번 매수하고 43,200원의 전량 매도. 그쵸? 대략 한 4일 정도 보유해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빠진다. 그쵸? 그리고 나서 흥하해운 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5%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16일 날 어저께 9% 빠졌는데 이날 다 팔았습니다. 시점 언제예요? 흥하해운 12일 날. 그쵸? 그러면 이날 보세요. 시가 3,890원부터 그쵸? 하루에 10% 수익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15일 날 엊그저께죠. 월요일 날 14% 상승 마감했지만 어저께 9% 빠졌기 때문에 그쵸? 한 10% 정도에서 수익권에서 그냥 마감하고 나온 겁니다. 오늘 급등했지만 아까 전에 보셨죠? 아까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대한해운으로 옮겨 탔다. 자,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뭐 막 하루에 막 상한가 가고 막 대박 터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3%, 5% 이런 식 그리고 5에서 10%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일주일, 2주일 정도 보유했을 때 30%, 40%, 50%씩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를 잡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수익이 올라왔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3개월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즉 최종적인 장기 투자 구간은 3개월이라는 거고 3개월 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갖춰놓자.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막 손절한다, 고가에 물리고 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1월 달에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월 내내 진행됩니다. 근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왜?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런 종목들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게 수익 모델 그쵸? 내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 내용을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 보면요. 오늘 상승했다. 그쵸? 내일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저는 그냥 100%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이 돌아섰을 때 에코프로 BM은 반등하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소폭 늘릴 수 있어요. 왜? 보조를 맞춰가야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50% 정도의 평가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쵸?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을 12월 달 내내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수급상 눌림 현상이 조금 나오고요. 에코프로 BM이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갖춰졌고 무엇보다 시장이 밑에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잡았을 때 내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보유 기간을 2주 안으로 끊어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정말 3개월, 6개월, 1년 지났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말 큰 차이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주 안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도해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안 받을게요.
해볼게요. 채널 성장을 해야 저도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얼마에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의 접목은 어떻게 시킬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